안녕하십니까? 소쿨국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은 선행 하나로 삶이 바뀐 두선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조 때의 문신 이정보는 여러 번 과거 시험을 보았으나 매번 떨어져 젊은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다. 한 번은 집안일로 영남 지방을 가다가 경기도 죽산을 지나고 있었는데 경상도 안동부사로 새로 부임해가는 벼슬아치의 군졸들이 불승 두 사람을 잡고는 못살게 굴고 있었다. 이유인즉 팔천의 하나인 승려 따위가 안동부사의 부임길에 제대로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폐악이 너무 지나치므로 이생은 문득 측은지심이 발동하였다. 그래서 부사에게 말해 봉변을 면하게 해주었다. 날이 저물어 이생이 마을 입구에 있는 객사에 들었는데 그곳에는 우연하게도 두 명의 불승이 먼저 와 있었다. 안동부사는 객사 대신에 마을 안에 있는 시골 부자의 집에 잠자리를 정한 것 같았다. 밤이 깊었을 때 젊은 중이 분함을 참을 수 없었든지 문득 혼잣말했다. 저 사람은 부임도 못하고 필시 오늘 밤에 죽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졸개들을 시켜 폐악을 부리고 매질까지 하게 하다니. 죽은 후에 어떤 무간 지옥을 가려고 살아생전에 그런 못된 짓을 하나. 그 말을 들은 노승이 눈짓으로 말을 멈추게 했다. 이때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이 말을 들을 수 없었으나 유독 이생만이 듣고 잠옷 괴이하게 여겼다. 얼마 있다가 마을이 시끄러워지더니 안동부사가 갑자기 죽었다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공은 매우 놀랐다. 비로소 두 스님이 도인인 것을 알고는 즉시 그 앞에 이르러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사실을 말하고는 장래 운수를 물었다. 늙은 스님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더니 마침내 젊은 불승을 보며 말하였다. 너희 쓸데없는 말로 인해 내게까지 괴로움이 미치는구나. 내가 시작했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 젊은 불승은 오랫동안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소승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스승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늙은 승려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던 노승이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소선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절에 다니거나 남에게 큰 재물을 희사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하지 않더라도 선행을 쌓은 사람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아이들이 장난삼아 조약돌을 모아 불탑을 쌓는 것만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비님께서 자비심을 발휘하여 저희를 구해주셨으니 은혜를 입은 소승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비님의 소원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지요. 소승이 보니 장원급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물을 것도 없습니다. 이생이 듣고 이상하게 여겨 되물었다. 10년씩 과거가 이미 시행되었는데 또다시 무슨 과거가 있다고 말합니까? 소승의 말을 믿으십시오. 지금 즉시 한양으로 돌아가면 수일 내에 반드시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이고 이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서 자리에 이르러고 마침내는 대제학 자리를 맡게 될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생이 그 밖의 일도 물었으나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날이 밝아 두 스님과 작별하고 미심쩍어하면서도 한양으로 돌아가니 과연 알성시를 본다는 소식이 있었다. 불승의 말대로 이생은 드디어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는데 나중에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고 대제학도 맡게 되었다. 다른 한편 양녕대군의 사당은 남관왕묘의 건너편 언덕에 있었는데 양녕대군의 13대 직계 손자인 이지광이 사당을 홀로 지키고 있었으나 가세가 비난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계책이 없어서 이대로 간다면 어쩔 수 없이 장터에 가서 지게짐이라도 져야 할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저녁이 늦었는데 늙은 중과 젊은 중이 문 밖에 서서는 먹을 것을 구걸했다. 이공은 두 불승을 맞아들여 먹으려고 했던 보리죽을 두 그릇으로 나누어서는 그들에게 주었다. 당연히 자기는 저녁을 굶었다. 이미 밤이 늦어서 같이 머물러 함께 잠을 자도록 하니 두 불승은 이를 매우 고맙게 여겼다.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나려고 하다가 나이든 승려가 웃으며 공에게 말했다. 선비님, 저희 때문에 어제 저녁을 굶으셨죠? 이지광이 대답 대신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소승이 보건대 선비님은 매우 가난하군요. 내게 가난을 면할 한 가지 계책이 있는데 그 말을 믿고 잘 따르겠는지요? 그러자 공이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대답했다. 굶어 죽는 것도 타고난 분수겠는데 무슨 좋은 계책이 있을 수 있겠소이까? 그러자 불승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소이다. 소승이 보건대 선비님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만약 저 사당 앞에 있는 회나무들을 모두 베어 버린다면 며칠 안에 반드시 큰 복덕이 있겠습니다. 불승이 떠나자 이지광은 그 말을 꼭 믿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나무들을 모두 베었다. 때마침 영조대왕이 헐릉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관왕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지광이 사당 앞을 가로막고 있던 회나무를 모두 베어버렸으므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사당이 바로 띄었다. 허물어져가는 낡은 사당을 바라보고는 왕이 수레에서 내려 신하들에게 물었다. 저 사당은 누구의 사당인가? 승지가 아랬다. 양녕대군의 사당입니다. 임금이 말했다. 사당을 관리하는 종손이 있는가? 승지가 대답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 양녕대군의 종손은 가난하여 스스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인의 일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이 말했다. 대궐로 들어와서 나를 찾아보도록 그에게 명하라. 다음 날 공이 헌 도포에 갓을 쓰고 임금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니 임금은 측은해하며 물었다. 너는 대군의 몇 대손인가? 공이 대답했다. 13대 손입니다. 임금은 말했다. 만약 대군이 왕위를 사양하지 않았다면 내가 마땅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짐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돌아가 있도록 하라. 공이 그 은혜를 살해하고 물러나왔다. 영조는 곧 전조에 명령하여 그를 한성주부로 임명하고 벼슬자리를 새로 만들어 양녕대군의 사당을 보살피게 했다. 또 승지를 파견하여 제사를 드리고 호조에 사당을 새롭게 중수하도록 명을 내렸으며 돈과 재물을 넉넉히 보내게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영조대왕은 그에게 벼슬을 내렸다. 벼슬길에 나선 이지광은 단성현감, 흥덕현감, 이천군수, 고양군수, 공주판관, 충주목사, 청주목사 등을 역임하며 지방관으로 어진 정사를 베풀어 백성을 아주 잘 다스린다는 명망을 얻었고 그것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여러 사서에 많이 남아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판서 이정보와 지방관 이지광은 조그마한 선행을 베풀고 엄청난 결과를 얻었다. 물론 두 사람을 도와준 두 불승은 보통 불승이 아니고 도력을 지닌 승려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날 이정보가 불승들을 하인들의 몰매에서 구해주지 않고 이지광이 불승에게 자기의 저녁을 내주지 않았다면 도인이 있다고 한들 어찌 이와 같은 큰 복이 일어났겠는가? 위의 사례는 증명한다. 부처나 천지신명 혹은 도인이 있는 것을 안 다음에 선행할 것이 아니라 비록 소소하더라도 결과에 개의치 않고 선행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부처나 천지신명 혹은 도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조선 후기의 대제학, 판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입니다. 죽사는 지금의 경기도 광주입니다. 팔천은 조선시대의 8천민으로 산호비, 승려, 백정, 무당, 광대, 상역군, 기생 그리고 공장이 그러합니다. 알성시는 식년시와는 달리 임금이 문묘에 참배한 뒤 실시하던 비정규적인 과거 시험입니다. 남관왕묘는 관운장을 모신 사당 가운데 한양 남대문 밖에 있던 사당입니다. 이지광은 양녕대군의 사당을 지켰던 13대 종손이자 문신입니다. 헐릉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조선 3대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능입니다. 전조는 육조 가운데 인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입니다. 한성은 서울의 옛 이름입니다. 주부는 정육품 벼슬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서유영의 금계필담이 모본입니다. 김종권 교수가 교주하고 송정민 선생 등이 번역한 책 금계필담을 참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디지털 동작문화대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그리고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전시도록을 빌렸습니다. 히스토리엔의 조선왕 주어진 시리즈 중 영조의 진위를 빌렸습니다. 전설천하, 한국의 전설, 낙방의 사파를 빌렸습니다. 김학수화백의 풍속화, 숭례문박, 옛 칠패시장을 빌렸습니다. 풍속화가 주연홍의 그림, 장원급제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G트리, 픽스타, 게티 이미지뱅크, 러브픽 그리고 클립아트 코리아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반면에 쇼츠는 매일 한 편씩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